네, 지금 대통령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스타트업에 도전하고 꿈꾸는 우리 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 행사장으로 입장하고 계시는 이재명 대통령님이십니다. 네, 청년과 함께하는 상상 콘서트 행사장으로 대통령님이 입장하고 계시는데요. 참석자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면서 입장을 하셨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신 채로 예를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 스타트업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년 스타트업 상상 콘서트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청년, 현재에 도전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뜨거운 열정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상상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사는 청년 스타트업의 도전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의 상상력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께서 새 정부의 창업 벤처 정책 비전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장관님을 모시겠습니다. 국무회의도 엄청 긴장되지만 오늘은 더 긴장됩니다. 여러분들 뵈니까.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입니다. 오늘 대통령님 모시고 청년 스타트업 여러분들께 정부 정책을 설명드리게 되어서 정말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타트업은 새로움, 세상에 없던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을 이루어내고 그리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가는 창의적인 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벤처 30주년이고 모태펀드가 출범한 지 2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지난 30년간 정부가 부어주신 마중물을 바탕으로 성장한 벤처기업들이 93만 명의 고용을 이루고 242조 원의 매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유니콘 기업도 41개사가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또 한 번 제3의 벤처붐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주인공인 청년들의 창업과 성장을 돕는 페이스메이커로서 세 가지 정책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모두의 도전적 창업을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돕고 돕는 청년 루키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창업 플랫폼을 열고 전국의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창업 오디션을 통해서 매년 1000명 이상의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겠습니다. A씨와 V씨들이 창업가의 성장을 돕는 벤처 스튜디오 방식도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온 창업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초기 및 청년 창업 기업에게 2030년까지 총 11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AI 및 딥테크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유망 AI와 딥테크 스타트업을 위해서 13조 5천억 원을 투자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AI와 방산, 바이오, 기후테크 등 핵심 기술 분야별로 중기부와 유관 부처 간의 스타트업 지원 협력 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해외 진출 통합거점인 스타트업 벤처 캠퍼스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기구축되어 있는 전 세계 30개소의 거점들을 기반으로 해서 함께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도 적극 돕겠습니다.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성장하는 기회도 확대하겠습니다. 우수한 스타트업들은 기술 실증을 넘어서 판로 확보까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정부가 자금과 세제 등 총력 지원합니다. 내년도 모태펀드 출자 예산은 2배 확대합니다. 연기금과 퇴직연금 등 공공자금을 벤처 투자 시장으로 유입해 벤처 투자 40조 원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간의 혁신 자금도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창업, 성장, 회수의 단계별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창업가들의 재도전을 응원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벤처투자 연대 책임 금지 범위를 폭넓게 확대하고 2030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실패의 경험을 공유하는 장을 만들어 심리 회복을 돕고 실패가 성공의 자산이 되는 사회적 인식 변화도 이끌어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들의 어려움을 돕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창업을 하면 항상 겪습니다. 법률, 경영, 세무, 정부 지원 사료, 그리고 규제는 어디 가서 해결해야 하는지 어려움이 발생할 때 가장 먼저 찾아 도움을 청하는 첫 번째 창구가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청년 스타트업들의 여러분의 과감한 도전에 민간과 정부의 든든한 지원이 더해진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 스타트업 여러분들의 지치지 않는 열정을 적극 응원하고 적극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년 스타트업 여러분들을 위한 깊이 있는 정책 발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도전과 열정이 담긴 특별한 영상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사실 창업을 빚 1억 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위기로부터 시작된 팀이었었고요. 코로나가 와서 모든 예약건들이 3일 만에 다 취소가 됐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면서 흔들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큰 좌절을 하게 됐고 그래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R&D를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우주 선진국에서만 할 수 있다. 그 인식을 바꾸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웠었습니다. 새로운 하나의 불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든 대표님들은 혁신가들입니다. 과연 이게 될까? 시도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을 텐데 생각보다도 더 호의적으로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어려움도 많았고 금전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해결하는 장치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중기부, 창업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과학기술부, 정보통신진흥원 등의 많은 지원을 통해서 오늘까지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스타트업들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을 어떻게든 늘려갈 수 있도록 그런 국가는 전 세계 한국이 유일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뭔가 유니콘을 목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들과 한번 제대로 싸워볼 수 있는 시작점으로 생각을 하고 글로벌에서 한번 제대로 경쟁해보았으면 좋겠다. 결국에는 나만의 거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늦지 않게 바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청년 스타트업 청년 창업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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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는 청년 현재에 도전하다라는 슬로건에 꼭 맞는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도전을 했던 분들 그리고 도전을 할 분들 모두에게 응원이 됐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청년들의 미래와 성장을 위한 진정한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는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 그리고 스타트업 패널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토크 콘서트는 청년의 도전, 딥테크 혁신, 글로벌 진출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대표하는 협회 단체 중 하나인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이기대 센터장님이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이기대입니다. 오늘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님께서 이 스타트업 스퀘어에 오셨습니다. 먼저 대통령님께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격려 말씀 청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원래 살던 곳에 와서 그런지 마음도 편하고 아주 익숙한 공간이라서 저도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온 세상이 어려움이 가득해 있어 보여도 결국 사람들이 만든 어려움이고 결국은 사람들의 지혜와 용기로 다 해결되어 온 게 인류 역사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대한민국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닥치고 있습니다. 그러긴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위기 극복의 DNA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도약해왔고 지금 이 순간도 아마 그 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도전, 뭐 저도 지금도 청년이라고 생각하지만 뭐 결코 동의하지 않겠죠. 저도 청년기를 지나왔고 또 인생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에너지를 가지고 용기 있게 뭔가를 새롭게 시작해 볼 수 있는 시기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때쯤 여러분들이 세계를 무대로 큰 꿈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두려움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정말로 청년들의 용기와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기술들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계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는 이 실패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한번 넘어지면 다시는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 돼서 옛날에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요즘 그런 얘기하면 뺨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네가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요즘은 한번 실패하면 끝이고 도전의 기회도 그렇게 자주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해요.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면 일종의 연대보증, 한번 사업이 망하면 개인이 완전히 신용불량자가 되고 다시는 이렇게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하게 옥죄는 제도들도 많습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는 똑같은 역량을 가진 사람이면 똑같은 의지와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사실은 실패해 본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많거든요. 통계적으로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 문화가 많이 발달한 나라들 그런 사회에서는 똑같은 조건이면 실패 많이 한 사람을 선택한다고 해요. 이제 우리도 그렇게 재도전이 가능한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를 얻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제가 다른 사람한테 할 얘기가 아니고 제가 해야 될 저의 다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중소기업부 장관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이제 재도전 펀드도 제가 성남시, 경기도 이런 데 있을 때도 조금씩 해봤는데 재원이 없어가지고 크게는 못했지만 실제로 성공률이 꽤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재도전 펀드는 지금 1조 원 해놨는데 지금 좀 적어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데서
다시 재도전하는 사람들,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더 우대받지는 못할지라도 보통 첫 도전과 차별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기술 또 새로운 시장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의 생존 자체가 어려운 그런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대한민국인데, 우리 청년들의 도전을 정부가 지원하고 또 응원해서 혁신 국가로, 창업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그럼 지금부터 대통령님과 중기부 장관 그리고 6분의 창업자를 모시고 청년과 함께하는 상상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단상 위에 눈에 확 들어오는 창업자가 한 분 계십니다. 지금 방금 물도 드셨으니까 준비는 되신 것 같고 AI 이미지 툴을 만드는 스타트업 스모어톡의 황현지 대표십니다. 저는 대표님 뵐 때 한 3년 되셨는데 되게 어려운 시기에 창업을 하셨어요. 우리가 자금난 겪는 이런 시기에. 그래서 창업하시기 전에 생각했던 창업자의 삶과 막상 창업을 했더니 뭐가 다릅니까? 네, 지금 소개받은 스모어톡 대표 황현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는 거는 이제 한국인들이 좀 쓰기 쉬운 AI 이미지 생성 편집 툴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라는 게 한국인들의 좀 취향이 있고 좀 트렌드가 있고 하다 보니 한국인이 한국어로 쓰기 쉬운 또 좋아하는 취향의 그런 AI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게 돕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사업을 하기에 앞서서 이런 사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초반에는 좋은 제품만 만들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하다 보니 제품 만들 시간보다 오히려 뭐 법률 상담을 받는다거나 재무 회계를 갖춘다거나 경영 지원, 뭐 세무 이렇게 저희가 청년으로서는 좀 사회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처음엔 시간을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한성숙 장관님이 말씀해주신 원스톱 지원센터 같은 어떤 창업 사업 멘토링적인 거 외에 다른 지원들이 초반에는 좀 많이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으로 창업가들이 좀 더 창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거의 그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였는데 그러면 이제 사업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다른 거 하는 게 더 힘들더라 그 말씀이셨잖아요. 네, 그래도 우리가 기성세대가 정부가 도와준다면 지금 창업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좀 그 정신이 짱짱하게 살아있을 때 좀 씩씩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 좀 해주면 안 돼요? 이런 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제가 주변에서도 저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창업을 했으면 좋겠지만 누가 저한테 창업할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이 머뭇거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해주신 한 3, 4년 정도 됐는데 네. 초반에 정말 좋은 제품 가지고 고객들도 많이 모으고 정말 잘하고 있던 그런 스타트업들이 결국에는 어떤 결실을 맺지 못해서 이 창업 생태계를 떠나가는 걸 너무 많이 그 3년 동안에도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청년이 더 많이 도전을 할 수 있으려면 아까 실패의 경험도 좋긴 하겠지만 아주 작은 성공들이 좀 많이 모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청년 창업이 처음 창업을 했을 때부터 바로 뭔가 상장까지 가기에는 또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M&A 시장이 활성화가 돼서 더 빠른 M&A를 하고 그리고 더 다시 재도전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도 이제 젊은 창업가들이 빠르게 이제 엑싯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이제 재창업을 하고 또 더 큰 성공을 거둬서 창업 생태계에 환원하는 그런 구조, 선순환 구조가 정말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많은 한국의 좋은 선배 창업가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시지만 거의 손에 꼽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뭔가 되게 큰 성공이 아닌 작은 성공들을 이뤄내고 재도전을 할 수 있는 무대가 적다고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M&A 시장의 활성화가 좀 될 수 있도록 기성세대와 그리고 정부 측에서 많은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실 수 있다면 특히 지금은 또 전통 기업들이 AI 전환이 되고 디지털 전환이 되는 때이다 보니까 이런 IT 역량이 있는 청년 기업들과의 그런 합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래된 숙제이기도 하고 스타트업들만을 위한다기보다는 우리 대기업들도 스타트업으로부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서로 윈윈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K 뷰티 솔루션을 수출하고 계시는 홍일호 대표 팩토스퀘어입니다. 학부 때부터 창업을 해서 실패도 여러 번 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사업 되게 잘하고 계신데, 이게 창업이 공부해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여러 번 창업 실패하면 뭐를 배울 수 있는 거죠? 일단 아무리 잘 열심히 해도 안 될 수 있다라는 걸 배우게 됐어요. 맷집이 그래서- 생기는. 맞아요. 제가 총 4번의 창업을 했고 3번의 실패를 했고 지금 4번째 회사입니다. 다 열심히 했어요. 잘하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됐어요. 네. 그래서 그걸 깨닫는 순간 이거는 숫자 게임이다. 그러니까 도전의 게임이다라고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이제 앞으로의 오기 이제 꼭 해내야 될 거는 될 때까지 한다. 아, 멋있네요. 10번, 20번, 30번 될 때까지 해서 꼭 성공시키고 싶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너무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막상 실패했을 때 대한민국이, 우리 사회가 그 실패했던 재창업자에게 친절했던가요? 어떠셨어요? 재창업 활성화에 대해서 그 관점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느껴왔던 거는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주옥 같은 정부 지원 사업들도 많고,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데이터로 검증된 숫자가 실패를 통해서 성공한다라는 지점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그렇고 이제 고객들도 그렇고 받아들여지는 과정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재창업자가 실패를 겪고 다시 극복하는 거는 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장 지금 버려지는 실패의 지식들, 기술들, 경험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폐업하면 일단 뭐 그 드라이브 닫고요. 그리고 다 삭제를 시작하고, 그리고 저희 메모장들 버리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지식들을 좀 많이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님께서 아까 계속 메모를 하셔갖고 뭘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장관님께 장관님, 이 창업자들의 코멘트 어떻게 들으셨어요? 발언? 저도 한 25년 전에 이렇게 제가 직접 창업은 안 했지만 이제 창업 그 준하는 멤버로서 일했을 때 그 법률 모르고 정부에 내리는 서류 처리하는 거 잘 몰라가지고 제가 사고 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했던 개발자가 군대에 갈 뻔했습니다. 제가 병역 관련 서류 잘못 처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서비스만 잘 만들면 혹은 기술 개발만 잘하면 상품만 잘 만들면 창업할 수는 있는데 갈 수는 없습니다. 계속 갈 수는 없어서 그때 알게 된 것이 이건 회사를 만드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창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품을 만드는 일이 아니고 회사를 만드는 일이고, 회사를 만드는 일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좋은 사람들을 구하는 일이구나라는 걸 그때 같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한 게 경영과 재무를 할 줄 아는 좋은 분을 모셨고, 그분이 이제 회사 와서 보시면서 제가 쳤던 사고들을 많이 어우러서 만지시고, 그리고 인사 관련 문제도 굉장히 컸습니다. HR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조직 관리 어떻게 할 건지. 근데 그때 들었던 게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글로벌 기업들은 그런 일들을 해주는 전문 기업들이 많아서 초기에 창업해도 외부에 이제 주로 아웃소싱이라 이야기하지만 전문 기업들의 도움으로 굉장히 대기업에 준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제가 그때 20몇 년 전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의 서비스들을 이제 정부가 좀 더 보완해서 이번에 원스톱 지원센터 이야기했던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M&A 부분과 엑시 부분은 이제 계속 많은 말씀들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제도적으로 보완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벤처 스튜디오라고 하는 부분의 제도를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그겁니다. 성공한 창업가가 그 투자를 머물지 않고 그 뒤에까지도 같이 도와줄 수 있는 형태의 제도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아까 제도전 말씀하실 때 저는 회사들이 다 좋은 경력자 뽑느라고 애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업에 그 실패한 창업 혹은 창업을 했던 횟수도 경력으로 봐도 되지 않나. 그러면 창업에 경력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창업을 해서
어떤 경험을 쌓은 사람들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투자 심사할 때도 한번 뭐 제도화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도 고민해보고요. 실리콘밸리에서는 너는 3번이나 트라이를 해봤냐라는 얘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그렇게 바꿔보는 문화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희망이 보이네요. 대통령님, 제가 평소에 대통령님께서 우리가 실패 경험을 자산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 듣고 정말 좋았는데요. 오늘 우리 마침 재도전으로 성공한 창업자도 오고 그래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저도 뭐 인생을 되돌아보면 무수히 실패하고 또 끊임없이 다시 도전하고 일어서면서 여기까지 왔죠. 우리 홍일호 대표님, 아직은 성공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예를 들면 용기가 꺾이지 않고 언젠가는 정말로 하나의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3번 실패하고 4번째라 그랬나요? 엄청 힘들 것 같은데 표정은 되게 좋으세요. 네. 아직은 에너지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공동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이런 새로운 도전들, 끊임없는 도전들이 꺾이지 않도록 또 새로운 기회를 향해 우리가 나아갈 때 실패의 경험들이 좌절의 그 아픔이 아니고 경험의 축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게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품을 만드는 것보다 회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약간 가슴 아픈데, 사실은 창업하는 입장에서는 회사를 만들기보다는 상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행정 비용에 들어간다, 행정에 들어간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창업 보육센터니 뭐 이런 온갖 것들을 만들잖아요. 공간도 만들고 행정 조직도 만드는데, 이게 여전히 부족하거나 아니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아가지고 현장에서 많이 부족하게 느끼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문제를 또 해결하는 게 우리 한 장관님 역할인 것 같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오셨으니까 정말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만, 기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무슨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법률 서비스나 행정 서비스, 경영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해주는 전문 업체들도 있다고 하는데 아마 이용료가 꽤 비싸겠죠? 네, 대부분은 금액의 문제일 겁니다. 초기 그러겠죠. 창업자들은 사실 그 비용이 많지 않고, 그러겠죠. 그리고 좋은 데들 서비스는 비싸고, 또 한편으로는 큰 회사들은 초기 스타트업들의 이야기들을 잘 모를 수 있어서 이 부분은 한번 만들어 보고, 지금 법률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나머지 부분들을 좀 한꺼번에 다 말씀 듣고.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수요자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하지 말고, 정부가 촉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결국 하나의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가 A 촉으로 접촉이 들어오면 나머지가 다 알아서 다 해줘야지, 여기 갔다 와라 저기 갔다 와라 이러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문제에서는 어쨌든 원스톱 서비스를 최대한 많은 영역에서 도입하는 걸 고민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창업이나 이런 건 특히 그럴 것 같아요.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모두가 새로운 길을 가는데, 사실 그 새로운 길은 이미 아는 사람은 별게 아니거든요. 처음 가는 사람들은 너무 어려운 길이어서 상품과 서비스 개발이야 모든 게 처음이겠지만, 그러나 행정과 지원은 뻔한 것이어서 그건 정부에서 각별히 좀 더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에서는 5번째 넘지 않고 성공하길 바랍니다. 대통령님의 격려 말씀이셨습니다. 1호 대표님. 네, 창업 전반 지금 짚어봤고요. 다음은 요즘 뜨고 있는 딥테크와 AI 인공지능 쪽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 2분 모셨습니다. 먼저 리튼 테크놀로지 이세영 대표께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학부생 때 창업을 하셨어요. AI의 가능성을 보고 창업하셨고, 지금은 사용자의 편의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어플리케이션, 우리 주로 AI 에이전트라고 하죠. 네, 그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질문이에요. 이번 정부 들어서 AI 지원 위원회도 만들어지고 정책도 빠르게 나오고 있죠. 현장을 뛰는 창업자로서는 그 변화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 좀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리튼 테크놀로지스의 이세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사실 지난주에 그 대통령님 국무회의 뉴스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말씀 주셨던 게 이제 그 국민들이 이제 핸드폰을 딱 열어서 저기 제일 싼 곳 찾아서 시금치와 뭐 김밥 쌀 재료 몇 인분 좀 주문해 주세요 하면 이런 이제 미래 비전을 말씀 주셨는데 이게 이제 정말 이제 미래 AI 시장에서 그 격전지로 불리고 있는 AI 에이전트에 대한 그리고 AI 에이전트 중에서도 지금은 업무용 에이전트들이 많습니다. 업무용 AI들이 많은데 정말 국민 생활 속으로 들어간 생활형 에이전트의 미래의 모습을 아주 선명하게 말씀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저희 이 AI 에이전트가 앞으로 정말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 중요하냐면요. 이 AI 에이전트가 그 국민 유저한테 그 김밥을 최저가로 이제 주문까지 해주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적게는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 AI 모델 호출이 필요합니다. 이 AI 모델 호출, 또 그 AI 모델이 돌아가는 AI 반도체 칩, 모든 것의 가장 큰 이제 수요처가 될 수 있는 그 영역이 바로 AI 에이전트인데 이런 가능성 때문에 사실 정말 치열한 경쟁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업무 에이전트들이 위주가 됐지만 이제 곧 1, 2년 내로 생활형 AI 에이전트들이 많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이 국민들의 AI 에이전트는 실제로 그런 많은 최저가부터 시작해서 즉각적 효능감을 느끼게 해줄 텐데 이 영역을 잘 잡아야 우리가 이제 AI 모델, 저희도 지금 그런 국가대표 AI의 이제 참여 기업으로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부터 AI 반도체까지 그 생태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정말 많은 해외 그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의 이런 생활형 AI 에이전트를 위해 진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학생 창업으로서 또 지금 이런 AI 에이전트 시장을 경쟁하기 위해 전국민 무료 AI 그 서비스를 2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실패도 있었고 많은 또 치열한 경쟁들도 있었는데 모태펀드부터 시작해서 중기부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 학생 창업팀도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많은 지원들을 해주셨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AI 에이전트 부분에 많은 앞으로 관심이 있으면 저희 AI G3 비전 너무나도 좋고 또 AI 고속도로 로드맵 그리고 이런 김밥 에이전트 사례처럼 그런 많은 관심까지 있을 때 정말 많은 AI 유니콘들 탄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니콘들이 단순히 이제 또 유니콘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유니콘을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유니콘이 됐을 때 글로벌 빅테크들과 한번 제대로 싸워보는 시작점이자 출사표처럼 인지하기 위해서는 이 유니콘 이후에 그런 포스트 유니콘 지원 정책들도 지금부터 많이 고민되면 앞으로 한 2, 3년 뒤에 유니콘이 많은 나라를 넘어서 유니콘 너머의 그런 데카콘 더 위대한 회사들이 탄생하고 또 국민들의 많은 AI 에이전트 서비스 줄 수 있는 그런 미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두 번째 질문은 그 대표님께서 하시는 사업하고는 조금 상관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 AI 생성 스타트업 회장도 하고 계시니까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난 10여 년의 스타트업은 우리 사실 디지털 전환이라 B2C 소비자 스타트업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AI 쪽은 B2B 버티컬 시장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이고 그 제조업 강국과 이제 그 B2B 스타트업들, AI 스타트업들이 이제 만나야 되는데 우리 준비가 되고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정말 뛰어난 AI 모델을 만들기 위한 그런 독자 LLM을 위한 그런 많은 프로젝트들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도 사실 정말 많은 초기 스타트업들을 함께 봅니다. 저희도 아직 초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수많은 AI 그 스타트업들의 그 혁신성들을 봤을 때 그런 기업들의 문제를 풀고 기업의 AI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특화된 회사들과 스타트업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런 이 생활 속 AI 에이전트들을 만들어 나가는 스타트업도 되게 균형 잡히게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의 박재필 대표께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상장 뭐 기사 떴던데 잘 준비되고 계신지요? 네, 거의 모든 프로세스를 마무리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잘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올해 말에 상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 100kg 이하의 초소형 위성을 제조,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까지 하시는 회사죠. 네. 그래서 창업한 지 10년 동안 거의 외로운 길을 걸어오셨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매출이 나올 때까지
투자사나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정말 할 수 없는 업종 같아요. 그래서 딥테크 스타트업들이 잘 되려면, 꼭 대표님 얘기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딥테크 스타트업들이 잘 되려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생태 요소가 필요할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뭐 간략히 아니요, 짧게 하셔야 돼요.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딥테크 특히 그리고 우주 분야에 있으면서 가장 좀 이렇게 절실하게 느꼈던 거는 이 딥테크 분야는 다른 분야하고 달리 초기 인프라 인원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고 그 주기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성장의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스타트업이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방산과 같은 딥테크 기업은 이제 어떻게 보면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반면으로는 국가 전략 자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그 가장 큰 고객인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짧은 시간에는 당장 뭐 이렇게 수익이 나오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단기간의 경제 논리를 넘어서서 그런 이제 공공 수요로서 시장을 선도하는 전략적 어떤 수요 창출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서도 여러 지원 트랙이 있긴 합니다. 뭐 방산 분야도 그렇고 우주 분야도 그렇고 여러 트랙이 지원 트랙도 있고 여러 지원 정책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업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글로벌 시장에 나가면 기술은 좋은데 너희 정부에서 이 서비스를 쓰고 있니? 쓰고 있지 않아요 라고 하면 그러면은 나중에 다시 와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초기 기업에게 수요를 만들어주고 실제 정부에서 그거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신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보수적인 시장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어떤 별도의 트랙을 마련을 한다던가 적극적으로 이런 딥테크 스타트업들의 기술들을 차용을 해서 실제 정부에서 사용하는 사례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 우주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백하게 이제 민간과 군의 역할을 명시를 하고 있고 이러한 조건을 만족을 하면은 민간의 어떤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차용을 하겠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민간에서 기술을 가져가거나 이렇게 되면 이러한 요구 조건이 안 돼서 안 돼 이렇게 가능성을 초기에 차단하는 것보다 컨설팅을 해주면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게 되면은 우리가 더 잘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스타트업들과 정부기관들이 안착을 하고 같이 협력을 하는 또 그리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시장들을 스타트업들로 대응을 하는 그렇게 상부상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침 이 자리에 방사청 차장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을 들어서 혹시 계시면 마이크 좀 챙겨주십시오. 네, 차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K방산 대단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또 딥테크 스타트업들은 또 이렇게 늘 짝사랑하는 그 부처거든요. 스타트업들과 이제 우리 기존의 K방산들과 또 부처와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요? 우선 저희가 이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스타트업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 뭐 이제 대표적으로 혁신 100 기업을 선정을 해서 AI, 우주, 드론 이런 기업들의 우수한 기업들을 선정을 해서 정부가 이제 실증을 해주고 그 기술력을 인정을 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체계 기업들이 그 기업들을 이제 협력업체로 사용을 합니다. 실제 그렇게 해서 체계 기업에 납품한 기업들도 있고 제 바로 옆에 이제 대표 기업으로 앉아 계신데 그리고 이제 니어스랩이라는 AI 기업은 실제 그게 이제 UAE에 수출도 되게 됐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그 위성 분야는 아직 이제 그 분야까지는 정부가 이제 실증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고 앞으로 이제 저희도 상용 위성을 우리가 군 위성 외에 상용 위성도 서비스를 구매하려고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이 콘서트 전에 잠깐 방문을 했었는데 아마 좀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혹시 말씀 주실 거 있으신지요? 우리 이제 산업 구조가 사실은 크게 변하게 될 텐데 그 중에 이제 우주 방위 산업 이 영역이 대한민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고
기업이라고 생각되고 저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 중에 저는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진영 대결이 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가 매우 불안정해서 이 방위산업을 대대적으로 우주 방위산업을 대대적으로 키워놓는 게 대한민국 국방력과 국력을 키우는 길이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매우 집중하게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우크라이나전에서도 이제 보여진 건데 사실은 이제 전통적인 그 전차나 뭐 미사일 이런 게 거의 무용지물이 물론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게 과연 그만큼 돈 들인 만큼 효용을 발휘하냐는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마분지로 만든 드론 폭탄이라든지 그 나무 상자로 만든 뭐 이게 상당히 유용하잖아요. 거의 싸게. 근데 그건 결국 기술인데 이런 방산 분야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도 저번에 제가 방산 관련 일종의 토론회도 한번 했었는데 너무 대기업 중심의 전통 무기 중심으로 좀 편제돼 있어서 그때도 방위산업에 관계된 벤처 스타트업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거기에도 저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 틈새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결국 아주 세밀한 첨단 미래 기술 분야들이 될 가능성이 많죠. 특히 인공지능 분야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과 지원을 대대적으로 늘릴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업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구매 문제, 그러니까 사용 실적, 이용 실적 이게 중요한데 이거는 정부 방침으로 지금 여러 차례 제가 정부 각 부처에 지시를 해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죠. 예를 들면 정부가 특정 산업 육성을 위해서 뭐 돈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그냥 갖다 쓰는 거죠 그냥. 근데 정부는 딱 그것만 있어요. 쓰거나 빌려주거나 중간이 없어요. 중간 정도를 하자. 예를 들면 5천억을 쓸 거냐 아니면 1조 원어치를 사서 5천억 원어치는 버릴 각오를 하느냐. 저는 5천억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1조 원으로 사주고 5천억을 버릴 각오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맞는 말이죠. 그렇게 하기를 바라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부정부패가 개입될 여지가 상당히 많고 이제 공무원 조직들의 보수성, 안전하게, 확실하게 이것도 매우 중요한 덕목인데 그게 완전히 훼손되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 어쨌든 정부 구매는 혁신 제품, 혁신 서비스에 대해서는 좀 많이 늘릴 생각이니까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기후 테크와 글로벌 진출이라는 주제로 두 분의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물론 중요하지 않은 주제가 없겠지만 기후 문제가 너무도 심각하고 또 발빠른 스타트업들이 이쪽 분야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60Hz의 김종규 대표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그 AI 붐으로 인해서 에너지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다는 예측도 있고 뭐 지금 대응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아리백 하러 다니신 거 제가 기억해서 에너지 쪽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후테크 기업이자 소셜 벤처인 60Hz 대표 김종규입니다. 일단 답변 드리기 전에 차세대 전력망, 에너지 전환 같은 것들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주제인데 대통령께서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AI 서비스 확대로 인해서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는 문제 관련해서는 사실 몇 가지 가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효율이 약간 개선될 수는 있지만 획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개선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예를 들면 이런 가정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당장은 빅테크 기업들이 더 큰 모델, 더 에너지를 많이 쓰는 모델을 만들면서 경쟁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효율화 경쟁으로 전환할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AI 분야에 투자된 수많은 자금과 수많은 인력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많은 효율 개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는 이것이 1, 2배 개선이 아니라 10년 내에 100배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혁신 가능성을 저평가한 상태에서 큰 발전소를 많이 짓는 것으로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여기 계신 리벨리온이 엔비디아보다 10배 효율적인 칩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고 리튼 테크놀로지나 AI웍스 같은 기업들이 10배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그리고 에이전트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이 문제는 오히려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발전소 하나를 짓는데 1,000억, 2,000억 드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조 들 수도 있습니다. 이 돈을 혁신, AI, 스타트업들에게 지원해 주시고 기후테크 기업들에게 지원해 주시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과감한 제안을 주셔서 제가 맞장구를 치기가 약간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 제가 준비한 질문이 더 있어서 저희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도 기후테크 쪽의 스타트업들 지도를 준비하거든요. 보고서를. 그러면 글로벌 그 스타트업들이 속해 있는 산업과 우리나라의 기후테크 스타트업들이 주로 매진하는 영역이 좀 다릅니다. 그 다른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무슨 규제나 기술의 문제가 있나요? 네, 상당히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일단 기후테크라는 영역은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똑같은 아이템이라도 어떤 국가에서는 유니콘이 나오는 아이템이지만 어떤 국가에서는 심지어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아이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한국의 상황을 제가 살펴볼 때에는 약간 모순적인 구조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한 분야에 와해적인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서비스, 기술을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평가를 해서 이 서비스를 허용해 줄 건지 말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는 그런 구조가 여러 분야에 걸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모순을 해결을 해야만 굉장히 큰 유니콘 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 생긴다 생각하고 그런 시장들이 생긴다는 생각을 해야 민간에서도 그리고 또 창업가들이 도전을 할 것이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인 것 같아서 한 가지 조금만 더 그렇지는 말씀드리면 않고요. 지아님 계시니까 그렇지만 시간 더 드릴게요. 제 발언이 마지막인 것 같아서 저는 또 소셜 벤처 기업으로 또 이 자리에 앉아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대통령께서 사실 대선 전에 성수동에 한번 방문하셔서 스타트업 간담회를 하셨었는데 그때 제가 두 가지 부탁을 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는 그 실리콘밸리에서 유행하고 있는 창업가 모드를 말씀드리면서 혹시 집권하시게 되면 꼭 창업가 모드로 좀 부탁드린다 그 말씀 드렸던 게 기억에 나고 또 하나는 피츠제럴드 말을 인용을 하면서 위대한 정치인이 좀 돼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인용했던 말이 두 가지 상반되는 가치를 가슴에 품고 정상적으로 기능하면 위대한 사람이 된다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기업에 좀 비유를 하면 예를 들면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소셜 벤처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기업가 정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소셜 벤처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잘 해주고 계시지만 조금만 더 소셜 벤처 육성에 나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구체적으로는 팁스 프로그램에 ESG 트랙을 추가시켜 주신다거나 사회문제 해결형 R&D 과제를 만들어 주신다거나 사회적 경제 그리고 소셜 벤처를 대상으로 하는 세컨더리 M&A 펀드를 만들어 주신다거나 아니면 벤처기업 투자처럼 임팩트 투자에 세액공제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임팩트 투자 펀드 규모를 늘려주신다거나 그런 것들이 매우 효과적으로 동작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얘기하려고 밤에 못 주무시지 않았어요? 제가 빚쟁이를 얘기 좀 해야 섭외해 될 것 와서. 같아요. 예. 우리 그 한성숙 장관께서 일거리를 많이 들으신 것 같습니다. 따로 한번 보시든지 제안서를 하나 내 가지고 그때도 제가 들어보고 아 정말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말이 맞죠. 기업 활동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냐. 뭐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사람들 사는 목적이 꼭 뭐 돈을 많이 쌓기 위해서만은 아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강력한 동인이 되기도 하죠. 제가 스페인의 협동조합 그 현장을 한번 갔다 온 일도 있는데 이태리를 거쳐서 그 협동조합들이 기본적으로는 돈을 막 많이 벌자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게 불경기에도 매우 적응력도 높고 구성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고 임금 수준도 상당히 높고 그렇다고 뭐 글로벌 경쟁에 부족하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건 정말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요. 뭐 ESG 트랙을 만들거나 이런 부분은 정말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걸 우리 국민들께도 한번 설명드리고 공감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업이 곧 돈 이건 아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은 소비 트렌드도 많이 바뀌잖아요. 꼭 품질이나 서비스의 질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기업이 대체 어떤 일을 하나 그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 경영주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나 이런 게 크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존중되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정치인이 되려고 노력을 한다고 위대한 정치인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요. 창업가적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점은 저도 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요즘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제가 약간 옆으로 서서 미안합니다만 이 정치인들은 원래 말이 많아요. 전쟁을 결정한 것은 어른들이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은 청년들이다.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회 공동체의 주요 의사결정을 대개는 어떤 기득의 자리, 성공한 사람들이 다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들, 예를 들면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 아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건데 과연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 평균적 생각을 하고 정책 결정, 의사결정에 그 평균적인 입장, 위치를 반영하냐 쉽지 않죠. 그래서 정치인들한테 언제나 초심이라는 거 하는 걸 지켜야 된다고 많이들 얘기하죠. 쉽지가 않습니다. 위치가 바뀌거든요. 잘 안 보여요. 입력이 잘 안 돼. 입력이 잘 안 되면 출력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업가 정신을 잘 지키도록 노력하겠고 좀 세부 내용들을 우리 장관님한테 따로 좀 주셔서 정부 정책도 사실 그런 방향을 지향하고 있으니까 몰라서 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제안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마지막일 것 같아서 아니 마지막이 아닌데 아까 한 얘기 중에 정부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서 말을 안 했거든요. 결국은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을 테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지. 예를 들면 그냥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유니콘 기업이라고 말하면은 잘 회자되는 기업들 예를 들면 쿠팡, 토스의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쿠팡이 만약에 이마트에 도전하지 않고 위협적이지 않으면 유니콘이 될 수 있을까요? 토스가 은행에 위협이 안 되고 금융권에 도전하지 못하면 유니콘이 될 수 없지 않을까요? 근데 기후테크 기업, 에너지 기업 이런 것들은 그런 체계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유니콘 기업 육상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좀 크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독점적으로 뭔가 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들이 공공 주도로 하고 있는 영역도 있고 물론 그것들이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야에 스타트업들이 도전하고 혁신을
만들어내고 위협적일 수 있는 수준까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야 사실은 그 분야에서도 유니콘이 나온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간에 더 많은 기회들이 좀 주어졌으면 좋겠고 특히 스타트업들에게 그런 기회들이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네. 한전의 독점 얘기하는 건가요? 아 얘기해 보세요. 네, 뭐 한국전력이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이제 기후테크 관련된 많은 산업 분야들이 공공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스타트업들은 장벽을 느낄 때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제가 아까 표현하기를 그 분야의 와해적인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나 서비스를 그 분야 전문가들이 가부를 결정하는 구조에서 과연 유니콘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 말씀을 네. 드린 것입니다. 전력 판매 독점 이런 규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 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약간 순서를 바꿔서 여기 환경부 장관님이 와 계신다니 지금 이 대목에서 조금 말씀을 들어보고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 장관님 혹시 자리에 계신지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김종규 그 소셜 벤처 그리고 기후테크 그 스타트업 대표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들으시면서 혹시 뭐 반박을 하셔도 되고 설명을 해주셔도 되고 어떻게 스타트업들하고 또 이렇게 협업을 하실지 뭐가 되든 좋으니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기후테크는 굉장히 큰 시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현재는 주로 이제 석탄, 석유 기반의 산업혁명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기후 위기가 심각해져서 바꿔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로 수입을 하냐면 석탄, 석유, 가스, 원자력 수입하는데 1년에 240조를 씁니다. 근데 만약에 그거를 석탄, 석유, 가스를 수입하지 않고 그걸 다 재생에너지로 바꿨다라고 하면 그 240조가 국내에서 순환하는 자원이 됩니다. 그만큼의 영역이 최소한 열려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얼마나 큰 시장이 되겠습니까? 이제 스타트업들을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그게 국내에서 전 돈이 돌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아까 독점 얘기하셨던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이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든 이제 한전이 굉장히 큰 약간 이제 그 업계의 공룡이라는 표현도 있고 해서 실제로 많은 혁신이 있어야만 이게 그동안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망에서 소위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혁신이 지금 굉장히 더뎌서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싶어도 그 길목의 한전이 전력망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 때문에 못 늘리고 있거든요. 그런 분야에서 반드시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장차 출범할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잘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가 글로벌 얘기도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글로벌의 대표로 오신 김지아 트립비토즈 대표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외국 관광객이 많이 와서 매출이 많이 늘으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신문에서 봤어요. 어느 정도예요? 네, 먼저 저희 회사와 저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트립비토즈 대표 정지하입니다. 저희 서비스는 소셜 미디어와 관광을 융합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0만 명의 여행자들이 대한민국 지방 곳곳을 여행하시면서 여행 영상을 찍으시고요. 이 여행 영상 속에 숙박 시설을 실시간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트립 캐시를 제공해서 이분들이 다시 한번 전 세계에 80만 개의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숙박 시설에 예약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더 앞서간 차세대 여행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주셨던 어떻게 우리가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과 이런 공룡들과 경쟁해서 외화벌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과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를 2017년 창업했을 때 했는데 3년 전에 처음 외국인이 예약을 했습니다. 그분이 236불을 예약 대금을 저희 한국의 법인 통장에 그 외화벌이를 시작을 했던 기억이 저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렬했습니다. 그렇게 작년에는 300만 불의 외화벌이를 했고 올해는 550만 불, 내년에는 1000만 불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가운데
디지털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이 지난 15년 동안 과연 글로벌 진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외화벌이, 동시에 외국인들이 사랑하는 현대, 삼성, LG와 같이 우리 오프라인 시장에서 존재하는 우리만의 기업 브랜드와 같은 강력한 브랜드를 디지털 기업들이 왜 못했을까? 저는 이 물음표가 가장 크게 이제 던져지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럼 민간 기업이 글로벌 진출을 하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굉장히 강력한 플랫폼 기업들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미국과 중국은 이미 20년 전, 10년 전에 이 디지털과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를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전략적으로 이 산업을 키워왔다 생각합니다. 그 전쟁에서, 그리고 이제 디지털 영토를 확대하고 점령하는 전쟁에서 미국과 중국은 이강이 되었고요. 최근에 대통령님께서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처음으로 AI 3강국을 천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 AI 3강국은 동시에 디지털 세상에서의 대한민국의 영토를 세 번째로 크게 만들겠다라는 선포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기업인데요, 관광 기업입니다. 부킹홀딩스라는 기업인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250조 원입니다. 당연히 매출과 뭐 이익도 잘 나는 그런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요. 직원은 약 2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사실 이러한 큰 기업의 가장 강력한 두 가지의 강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전 세계 여행자들이 여행하는 디지털 자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 어마어마한 데이터고요. 두 번째는 금융의 기능입니다. 플랫폼은 동시에 금융의 회사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부킹닷컴에 다양한 분들이 호텔과 항공을 예약을 하시면 예약한 순간부터 그리고 투숙이 일어나기까지의 기간에 돈을 지고 가는 그 금액이 60조에서 120조 원가량 됩니다. 대한민국의 외화 보유액이 약 500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5분의 1 가까이 되는 것을 하나의 플랫폼 관광 기업이 쥐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런 플랫폼 기업의 범주에 엔비디아, 테슬라와 같은 모든 기업들이 다 들어있다 생각합니다. 시간을 보여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 정부에서 정부의 역할의 첫 번째 기조를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양한 민심과 스타트업과 기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이 플랫폼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그럼 기업에서 해야 될 일들은 저는 실행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창업을 했듯이 글로벌 진출도 실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70여 명 분의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한국의 GDP의 10%를 이 자리에 있는 기업분들이 하시는 날이 머지 않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더 있었으면 더 듣고 싶지만 사실 저희가 오늘 심플로우라고 하는 그 웹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의 정책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걸 읽어드리고 대통령님께도 말씀드리고 또 코멘트 듣고 싶었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부처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정말 죄송하게도 드리면서 오늘 이 콘서트, 상상 콘서트, 대통령님의 말씀을 총평을 들으면서 또 우리 글로벌 말씀하신 지아 대표님에 대해서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고, 대통령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정치의 역할은 이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거죠. 사실은 그 사회가 가진 기회와 자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합니다. 아마 아까 그 하시고 싶었던 말씀 중에 저것도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 우버 택시인가? 결국은 이제 택시 면허제도 때문에 이제 타다 택시 면허제도와 이제 충돌한 거죠. 근데 그게
아마 그때 당시에 이게 논쟁이 참 많고 사람도 뭐 자살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결국 이 이해관계를 조정을 잘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혁신 기술도 다 필요한데 또 사회가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분명히 또 맞는데 문제는 거기에 생계를 의존하는 또는 평생의 그 유일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수단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대안이 없으니까 다 뺏기는 수가 있으니까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마도 이런 영역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 조정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택시 문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뭐 좀 마치 노사 분쟁처럼 긴 시간을 놓고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제3의 대안을 포함해서 길게 직접적 논쟁을 좀 해봤었으면 어땠을까? 나름 하긴 했었을 겁니다 당시에도. 그래서 저는 모두에게 이익되는 방향의 그 결론을 내릴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는 그때 당시 생각했던 거는 저렇게 극단적으로 올로아나식으로 싸우지 말고 절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택시 사업자들에게 그런 기회를 허용하면 말이 좀 없었을 것 같아요. 또는 택시 사업자들에게 일정한 지분을 주었으면 타협을 해서 그래서 동업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영역들은 참 많이 생겨날 것 같아요. 정부는 그런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이제 그로 인해서 위협받는 기존 기득의 지위 또는 기득의 질서 이 충돌을 지금은 사실은 대개는 이제 기득의 권리 중심이에요. 그냥 거기에 현실적 힘이 세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기술 혁신이나 또 새로운 산업 발전의 장애가 되는 거죠. 아마 그 얘기를 하고 싶었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 많이 공감합니다. 근데 그 역할은 정부와 정치가 해내야 되는 역할이죠. 많은 토론들을 통해서 그런 충돌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서로 더 나은 길을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저는 언제나 다니면서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재밌긴 한데 새로운 얘기 많이 들어서 매우 감사드리고 정부 우리 정책실장도 오셔서 고개 끄덕거리고 계신데 여기 우리 AI 수석도 고향 오니까 좋습니까? 네. 어쨌든 여러분들의 의견도 현장의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저희도 현장으로 많이 나가서 여러분과 많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대화 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통령님 모시고 열었던 상상 콘서트는 이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누구도 왜 이걸 상상 콘서트라고 제목을 달았냐고 묻지 않았는데 우리 다 알죠? 꿈과 상상이 없다면 누구도 창업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의 꿈이 연걸어가는 이곳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 귀한 시간 내주신 대통령님 그리고 장관님 그리고 우리 창업자 모두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희망 창업자들에게 뜨거운 박수 보내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대통령님과 함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주신 모든 패널분들과 참가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무대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원래 계셨던 자리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